진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이 가을밤 남강 한가운데서부터 주변까지 화려하게 밝히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10월 1일에 개막합니다. 올해 유등축제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창희 진주시장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남강 유등축제가 지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해를 거듭할수록 또 축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유등축제와 올해 유등축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올해의 주제는 세시풍속입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추석, 설, 단오 등 명절을 주제로 한 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축제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들하고 비틀 주제로 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저 강선을 쏘아가지고 촉술로 성벽하고 이연바위 같은데 뭐 임진왜란을 재현한다라든지 네. 뭐 농계제를 재현한다든지 그런 비드의 축제가 또 하나 가미가 되고 또 이제 파리의 에펠탑처럼 그런 상징 등을 또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교 중에서 작년에는 드라마 페스티벌 구간에 부교는 돈을 받았는데 올해는 모든 부교를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뭐 많이 달라지는 점도 많이 달라지지만은 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 유료 주차장보다도 무료 주차장을 확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열차 같은 것도 저희 철도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을이 돼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 기본부터에서는 많이 늘어지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이 남강을 끼고 있는 진주는 특히나 이 도시가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진주 시민들의 자랑이자 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등축제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 남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강 유등의 유래와 또 유등이 축제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1592년에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때 동래를 거쳐 들어온 왜구가 호남의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다 진주성에서 전투가 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1592년에 제1차의 전투인데 진주로 봐서는요. 네. 여기서 당시에 3,800명의 군사로 왜구 2만을 맞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주 대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풍신수길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진주를 섬멸을 하라 이래갖고 10만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성 안에 갇혀 있던 병사들이 성 밖에 있는 병사하고의 통신수단 그리고 가족하고의 안부수단으로 유등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유래입니다.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전국 최초의 종합예술제가 영남예술제였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했냐? 1949년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전쟁이 나고 1951년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그때 영남예술제의 한 부분에 유등 띄우기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시 부문, 그림 부문이 있는데 그 유등 띄우기 행사 부문을 쭉 해오다가 2000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별도로 떼내가지고 크게 키우고 전문화한 것이 바로 이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이 남강 유등축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체계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에서 또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각국의 도시들의 그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네. 그날도 한 외국에서 온 시장이 한 1000여 명, 국내에서 온 뭐 관계자들 200명 해가지고 큰 회의였습니다. 대전 엑스포 다음으로 큰 국제 행사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네. 거기에서 우리 남강 유등 축제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과분하게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우리 남강 유등 축제가 이제 2013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윈터로드 축제라고 국가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연방 국가에서. 그게 최초로 나가가지고
이제 나야라 시티도 나가고 미국의 히달고시라든지 LA라든지 인데 나가고 또 어떤 의미로는 등의 본고장이란 중국 서안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문화가 수출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네. 난강유등축제가 뭐 연사마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 역량을 갖고 싸이처럼 세계를 석권한 적이 있지만 네. 통째로 문화가 나간 것은 우리 난강유등축제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강 유등축제는 또 지역 축제 사상 최초로 해외에 수출된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축제 해외 수출의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리 이제 난강유등축제 해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진주란 이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그래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상품 수출은 따라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문화 수출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네, 이 남강 유등축제는 축제 자립도가 8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대부분의 축제가 또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어지는 축제이다 보니까 진주시의 축제 자립 사례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거는 이제 난강유등축제는 첫째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성을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축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대회가 아무리 좋아도 축구 선수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난강유등축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치면 최상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받아도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하고 네. 또 그리고 많은 재와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40억 예산에 한 85%, 작년에 한 34억을 벌어들였습니다. 네.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태풍이 안 왔다 그러면 100%를 훨씬 넘었었죠.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지금 이마침 올라온 게 없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훨씬 100%를 넘어서리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첫째 상품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난강유등축제는 상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고 유료화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추세가 어떠냐 하면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은 와서 의기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10,000원이 너무 싸다, 아깝다. 왜냐?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일본의 맛소리 축제 같은 거 가보면 그 5만 원씩 일합니다.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난강유등축제는 외국인들이 보고 이 전 10불 정도 이런 정도면 원가에 비해서는 너무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네. 네, 축제 자립에는 입장료 징수가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또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주 시민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돈을 내셔야 되고 또 그것도 경상남도 도민하고 남영권 회원 그 시민들은 50% 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유등 축제를 하는데 그 정도 돈은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가를 지불해야죠. 네. 예. 이 축제 규모가 이제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또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불가피한 부분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교통 정체가 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외지 관람객이 늘면서 이 축제 기간 진주시로 들어오는 그 고속도로 진입로가 또 많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올해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서울서 내려오시는 분 경우에는 대진고속도로를 타면 서진주로 들어오시면 되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창원 쪽에서 오시면 문산 IC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산 IC 쪽으로 거의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고, 또 이게 GP에서 거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좀 분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대중교통입니다. 네. 버스, 기차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오실 수 있고요. 또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고속도로 입구, 국도 입구마다 무료 주차장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가올 유등축제의 기대감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유등이 선을 보일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관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남강 유등축제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1이 저희들이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네. 앱을 깔면, 그는 무료로 깔 수 있죠. 깔면 어디서 셔틀버스를 타고 내리고 축제장은 어디 있고 요번에 어떤 특징이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앱을 까십시오. 앱을 까시면 쉽게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은 이제 가져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 남강 유등축제는 이제 우리 진주의 축제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제가 세계 5대 축제라는 곳을 다 가봤습니다. 우리 남강 유등축제보다 좋다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남강 유등축제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인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정말로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그 전자제품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민이 아껴주셔야 되고, 또 이 유료화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전 세계 5대 축제 다 돈 다 받습니다. 만일에 돈을 받지 않으면 이 축제는 조금씩 없어집니다. 직접 경비가 1년에 한 40억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하면 100억 정도 되는 축제입니다. 이것을 무료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유료로 해야 되고, 유료로 해야만이 발전을 하고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진이 됐건 우리 진주 시민이 됐건 우리 남강 유등축제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펼쳐질 진주성에서 이창희 시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축제도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